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4년 10월 6일 중국 포털 사이트인 텐야루탄 커뮤니티에 기묘한 게시글 하나가 등장합니다. 웨이보 샤우팅 오류기의 정체. 여기서 웨이보는 중국판 SNS를 의미합니다. 이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우연히 샤우팅 오류기라는 계정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죠. 프로필 사진을 보시면 단박에 예쁘장한 외모에 훤칠한 키를 가진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연스럽게 A씨는 그녀의 몇 가지 인적사항도 알게 되는데 그녀가 중국에 있는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살고 있고 본명은 황옌. 그리고 중국 유명한 베이징 영화대학에 지원한 적이 있다는 등등 합격 유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녀가 그만큼 재능 넘치는 여성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피드에 섬뜩한 사진 한 장이 올라옵니다. 바로 이 모습인데요.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죠. 뿐만 아니라 오른손에 뭘 들고 있나 보니까 이 밀대 걸레에다가 빨간색 노끈으로 날카로운 부엌칼을 고정시켰습니다. 한편 왼손에는 나비 표본 액자가 들려 있는데 이것 또한 거꾸로였죠. 뭔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얼굴 표정이 기괴한데 마치 으르렁대듯이 입을 크게 벌리며 이를 드러내고 있고요. 눈을 바짝 치켜뜨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죠. 약간 겁을 주고 싶어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또 이와는 상반되게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다소 꾀죄죄합니다. 사실 이상한 건 사진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올린 게시글을 살펴보면 6월 27일 어제 낮부터 외할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납치범들이 그녀를 살해한 게 분명하다. 얼마 후에 이 그녀의 계정에 또 다른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주목을 바로 받게 되는데 이번엔 이 칼이 달린 밀대를 들고 있는 게 그녀의 엄마예요. 황인과 같은 포즈로 한 손에는 칼을 들었지만 또 다른 손에는 강아지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 또한 어딘가 불편해요. 이때 게시글을 보면 7월 11일 엄마도 납치범들이 우리 집에 올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엄마가 집을 지키고 있다. 황해는 자신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피디의 집 주소까지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 무녀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경찰이 이걸 보고 찾아와 달라는 부탁을 덧붙였죠. 그렇게 평범한 젊은 여성의 SNS는 어느 순간 기이하고 걱정스러운 게시물로 뒤덮이게 됩니다. 이걸 본 A씨 또한 덜컥 겁이 났습니다. 만약에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무턱대고 믿기엔 어딘가 찜찜했죠. 그래서 그는 샤우팅 오류기 계정 피드를 모두 다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데 사실 그녀는 매일매일 사진과 게시글을 포스팅해왔습니다. A씨가 처음에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사진인 줄 알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같은 포즈에 같은 배경, 심지어 같은 옷차림이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요. 사진은 전부 다른 날짜에 찍혀 있습니다. 사진에 남겨져 있는 날짜와 시간이 다 달라요. 이걸 통해서 추측을 해보면 황옌, 그녀는 매일 밤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사진을 이런 포즈로 찍고 업로드 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날이 갈수록 그녀는 점점 야여갔고요. 처음에는 좀 웃고 있던 표정도 갈수록 포악하게 변해갔죠. 단박에 이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데요. A씨는 샤우팅 오류기에 관해서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게 됩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요. 이후 폭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황인의 계정엔 매일 3만 명씩 팔로워가 새롭게 늘어나게 되죠. 얼마 후에는요, 이 샤우팅 오류기라는 단어가 웨이보에서 인기 검색어로 오를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왜 매일 이런 이상한 포즈로 사진을 찍는 거냐, 손에 들고 있는 그 물건들은 어떤 의미냐, 막 다채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던 10월 3일 샤우팅 오류기, 그러니까 황인이 다음과 같은 피드를 게시합니다. 내가 칼을 들고 있는 건 나와 엄마를 납치해 가려는 그 납치범들을 막기 위해서다. 그리고 나비는 수궁사를 의미한다. 수궁사?
수궁사는 여성의 정조를 판별하는 고대 중국의 민간요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그 중국 일부 지역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붉은 진흙을 아이의 팔에 찍어서 점처럼 남겨두었다고 해요. 이 붉은 그 진흙의 주 원료가 수궁이라고 불리는 그 파충류 도마뱀 종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성관계를 맺고 나면 붉은 점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믿었죠. 따라서 이걸로 여성의 정조를 판별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건 전혀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중국에선 수궁사가 여성의 정조를 의미한다라는 게 중요하죠. 다시 샤오팅 계적으로 돌아와 보면 황현이 남편 취해이를 위해서 자신의 정조를 지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라, 그녀가 결혼을 했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흥분한 이 네티즌 그리고 네티즌 수사대들은 그녀의 남편 취해이가 누군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찾아 나서는데요. 그러던 중 그녀가 얼마 전에 남긴 한 계정 피드에서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내 남편은 자유안의 부회장이다. 그러니까 자유안이란 회사의 부회장. 취해이라는 남성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는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었어요. 중국 최대 결혼중개 회사의 부회장으로 일하면서 과거에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수려한 외모와 또 재치 있는 입담으로 유명세를 탄 적이 있죠. 재력과 외모까지 겸비한 이 남성이 정말 황hen, 그녀의 남편일까요? 네티즌들은 동명이인을 오해한 거 아니냐 싶었지만 황hen은 강하게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와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취해이가 정작 나타나지 않아서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취해이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사실혼 관계를 밝히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패턴 같은데요.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한 과대망상 스토커들의 수법과 너무도 유사하죠. 듣고 나서 이젠 다들 이 황hen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계정이 갈수록 유명해지니까 당사자인 취해이 측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몇 년 전에 결혼을 했고 두 아이까지 있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입을 열게 되죠. 뭐라고 한지 들어봤더니 몇 개월 전에 황hen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취해이에게 대뜸 혼인신고를 해야 하니 만나자라고 요청합니다. 취해이는 미친 여잔가 싶어서 무시했죠. 그런데 며칠 후에 취해이 앞으로 우편 한 통이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이 황hen이었어요. 안에는 그녀의 신분증과 혼인협의서 그리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죠. 좀 소름 돋죠. 자, 근데 황hen이 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얼마 후에 자신의 엄마를 대동해서 직접 취해이의 회사까지 찾아온 겁니다. 취해이는요,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들이 누군가 이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이들에게 사기를 친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해 직접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죠. 직접 마주해보니까 모녀가 둘 다 도저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듣고 나서 네티즌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망상과 집착으로 정신적인 문제를 보이는 황hen. 거기에 더해서 딸과 동조하고 있는 엄마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흔한 SNS 관종이라고 생각했던 네티즌들도 이걸 가볍게 여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계정을 중국의 소위 사회복지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죠. 정말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2014년 10월 10일 신고를 받은 복지센터 직원이 황hen의 거주지를 알아내서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인한테 가서 물어보는데 분명 이 집에는 모녀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관리인도 지난 한 10개월 동안 모녀가 외출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만큼 극도로 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었죠. 완전히 고립된 채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럼 집 밖에 나오지 않는데 필요한 물건이나 음식 같은 건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목격담에 따르면 외할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는데 문은 열어주지 않은 채 생필품과 먹을 음식을 창문을 통해서 전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이 4층이다 보니까 그마저도 밧줄에다가 이렇게 바구니를 매달아가지고 밑으로 주면 거기다 담아가지고 다시 올려보내는 이런 형태로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좀 특이한데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이 집에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3년 전에 이 아파트 관리인이 모녀의 집을 이제 누가 살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딱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황해는 좀 평범한 20대 여성의 모습이었죠. 그나마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그녀의 어머니가 좀 특이했는데 거실에서 혼잣말을 계속 중얼거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황해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 엄마가 좀 아파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하는데요. 자, 모든 정보를 종합해보면 정황상 황hen이 정신적으로 아픈 홀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는데 이젠 황hen 그녀마저 좀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추정에 도달하게 되자 그녀를 동정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혹시 이들을 돌봐줄 또 다른 가족이 있는지 수소문하게 되는데요. 마침내 그녀의 계정에 올라온 가족 사진을 통해서 이혼한 아버지를 찾아냅니다. 네티즌들도 대단하죠. 아버지는요, 가족과 이미 오래전에 왕래를 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의 입을 통해 이 가족의 대강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황hen의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황hen까지 모두 정신병 이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혼 당시만 해도 이 셋 중에 황hen의 증세는 경미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된 걸까요? 사실 황hen은 남부러울 것 없는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성인이 돼서도 번듯한 직장에 다녔고 미국계 중국인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남자친구와 이별을 하고 나서 꽤나 큰 후유증을 겪었던 모양입니다. 더불어 할아버지의 죽음을 겪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영화학교에 불합격하게 되고 직장에서 해고마저 당하면서 이 안 좋은 일이 연이어 겹친 거예요. 이를 견디다 못한 황hen은 점점 피폐해졌고요. 결국 정신적으로 불안해진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그 와중에 이 유전적인 정신병 증상이 더 악화되었던 거고요. 이 모든 걸 알게 된 네티즌들은 그저 스토리가 너무 씁쓸했죠. 어쨌든 여러분, 이 상태가 별로 건강하지 않은 모녀를 그냥 아파트에 두고 볼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가서 강제로 문을 열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게 되죠. 모녀는 의료진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병원에서 황hen은 결국 정신분열증을 진단받았습니다. 또한 심각한 애정결핍을 겪고 있다고도 덧붙이게 되죠. 여러분, 이 정신분열증이란 게 결코 쉽게 치료될 수 있는 만만한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으면서 안정도 되고 그녀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웨이보를 발칵 뒤집었던 샤우팅 562 소동이 한 차례 마무리되는 듯 했죠. 그로부터 4년이 흐른 2018년, 웨이보에 황hen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아이디는 달랐지만 분명 그녀였어요. 황hen은 여전히 앞뒤가 맞지 않는 어딘가 혼란스러운 글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0년 9월, 그녀의 웨이보에 한 장의 사진이 업로드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의 생존 방식. 이 짤막한 글과 함께 사진을 잘 보시면 테이블과 의자로 방문을 다 막아버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걸 봤을 때 여전히 그녀는 머릿속에서 또 다른 자아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녀의 피드는 2021년 5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과거 토미에서 다룬 그 칩첸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국에서도 조금 유사한 분이 계셨죠. 그분도 이제 생방송을 하면서 위협을 받고 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 하면서 이제 고립된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요. 해당 영상은 위에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도 평범했던 한 여성의 정신 상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무너져가는 걸 목격한 네티즌들. 그들이 섬뜩한 그 사진을 외면하지 않은 덕분에 황해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과연 자신과의 싸움, 아니 그 정신질환을 이기고 다시 웃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